Q&A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도 지은 어머니께서 남겨주셨네요. 네네. 질문은 계속 배꼽을 파는 아이 괜찮은가요? 입니다. 네. 배꼽을 파는 것은 아이에게 문제가 있기보다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여져요. 안녕하세요.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규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를 보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을 모아서 Q&A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과 의사인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아이가 있으신 부모님들 중에 같은 고민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오늘 영상도 내용들 꾹꾹 담아 놓았으니까 끝까지 보시면 우리 아이 케어하실 때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원장님, 제가 미리 외래 오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질문지를 받아봤어요. 네. 그 중에서 가장 많았던 질문을 뽑아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은 유아 어머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네. 아이들도 건강검진이 필요한가요? 영유아 검진을 제외하고 어른들 검진처럼 엑스레이 같은 검사를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을까요? 입니다. 성인들은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좀 이렇게 받으시죠, 검사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른들처럼 건강검진이 필요한지 물어보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사를 잔뜩 하는 이런 건강검진은 아이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엑스레이는 방사선이 있어서 증상 없는 아이들에게는 괜한 방사선 노출을 시킬 수는 없고, 또 혈액 검사 역시 아이들에게는 생각보다 더 큰 공포의 대상이어서 증상이 없을 때 굳이 그것을 시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 검진보다는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파가지고 엑스레이도 찍고 혈액 검사를 할 일이 있을 때 그때 껴가지고 몇 가지 도움받을 만한 검사가 좀 있는데요. 6개월 이상 아기가 자주 깨고 창백하고 고기도 잘 안 먹는 애가 있다 그러면 그게 빈혈 증상인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빈혈 검사를 해주시면 좋고, 알러지 질환이 좀 있는 친구들은 혈액 검사 할 일 있을 때 알레르기 검사도 얘기하셔가지고 같이 요구를 하시면 그것도 나가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D 검사 또한 은근히 낮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같이 피 검사할 때 해주면 도움이 좀 돼요. 자, 그럼 원장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유아 어머님께서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멍이 잘 드는 아이가 따로 있나요? 인터넷에는 혈액 검사를 해보는 게 좋다고 하던데 맞나요? 다리가 온통 멍투성이에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멍 잘 듣는 애들이 있는데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실제로 많이 부딪혀가지고 멍이 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부딪히지도 않는데 뜬금없이 봤을 때 멍들이 막 생겨있는 건지를 보셔야 됩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항상 어릴 때 저도 멍투성이었는데요. 저는 실제로 운동도 너무 좋아하고 여기저기 막 부딪히는 데가 많아가지고 팔다리가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안 부딪히는데도 항상 몸에 멍이 들어있다. 이거는 적어도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병원에 오시게 되면 간단한 혈액 검사로 혈소판이 떨어져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이나 혈액 종양 질환에서 혈소판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큰 질병들이 숨어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유 없이 멍이 온몸에 막 생긴다고 하면은 병원에 꼭 내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하람 하준 어머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네. 우리 아이 응가할 때 항상 토끼똥을 보는데 괜찮을까요? 입니다. 네. 사실 이 질문도 평소에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어머님들 되시겠지만, 토끼똥으로 하루에 한 번씩은 그래도 좀 본다고 하면 아직은 괜찮은 상태입니다. 다만 매일 토끼똥을 보기는 하는데 대변을 볼 때 시간도 되게 20분 이상 걸리면서 너무 아프고 힘들어한다? 그것도 병원에서 진찰을 해보고 변비 치료를 좀 들어가야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렇게 토끼똥을 보는 애들은 변비까지 이게 진행하기 전에 좀 추천드리는 것은 당연히 물 많이 마시고 야채 과일도 많이 먹고, 그리고 많이 뛰어 돌아다니기입니다. 따뜻한 물에 목욕도 자주 시켜주시는 거가 좋고, 그리고 배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생활적인 부분들을 좀 고치는데도 3일에 한 번씩 대변을 보거나 대변을 볼 때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변비약을 조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PD님, 그 다음 질문은 또 있나요?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하랑이 어머님이 남겨주셨는데요. 하랑이가 자주 아프고
아프고 열이 높을 때가 많아서 접종이 늦어졌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네. 파랑이 진짜 많이 아팠었죠. 그래서 접종 관련해서 이런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괜찮습니다. 보통 접종을 일찍 맞는 것은 안 되지만 늦게 맞는 건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은 한두 달 정도 접종이 늦으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은근히 접종을 늦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2, 4, 6개월 때 하는 로타텍, 로타릭스 접종은 늦으면 못하기 때문에 꼭 제때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폐구균이나 뇌수막염 접종도 늦지 않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 외에는 조금 늦어도 큰 문제는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금 늦어지게 됐다고 하면 엄마 아빠가 인식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오려고 노력만 하셔도 별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너무 접종이 늦어지게 되면 간단한 감기 기운이 있어도 접종은 시행을 하는 편이에요. 요새 감기를 달고 사는 애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은 접종이 너무 늦어지다가 못 맞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37.5도가 안 넘는다면 감기 기운이 조금 있더라도 접종 맞으러 소아과로 와주시면 됩니다. 또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그럼 바로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소희 어머님이 남겨주신 질문이고요. 네. 선생님, 소희 이빨이 한 개도 안 났어요. 교정일로 13개월입니다. 네. 이럴 때 유아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아가들도 있나요? 네. 라고 남겨주셨네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 걱정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3개월 때까지 첫 치아만 자라면 늦게 자라도 모두 정상입니다. 그럼 14개월이 되었는데도 치아가 안 자란다? 그러면 제일 먼저는 치과에 가셔가지고 엑스레이를 한번 치아 쪽으로 찍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가 나 있지는 않지만 잇몸 안쪽에 나올 치아가 좀 있는지 유치가 안쪽에서 너무 이상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지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런데 치과에 다녀오셨는데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들으셨으면 14개월이 넘었으면 소아청소년과로 한번 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4개월이 넘었는데도 유치가 안 나왔다면 갑상선 기능 이상이나 부갑상선 기능 이상 같은 치아가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이 문제인 질병들이 숨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3개월까지는 첫 니가 자라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치아가 안 자란 아이들이 이유식을 먹을 때 자기가 잇몸을 다 써가지고 씹어 먹거든요. 그래서 이유식을 너무 천천히 진행하시는 것보다 제 원령수에 맞게 그냥 진행을 하셔도 아이들이 놀랍게도 잇몸으로 다 씹어서 먹는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 둘도 다 이가 늦게 났는데 저희 둘째 딸이 얼마 전에 13개월에 첫 니가 났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안심을 하고 있어요. 네, PD님 다음 질문 바로 주시죠. 네, 바로 가겠습니다. 이 질문은 지은이 어머니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비염일 때 기관지가 약할 수 있나요? 그럼 비염일 때 마름 기침을 많이 하나요? 입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라는 큰 범위 안에 알레르기 비염, 천식, 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요 4가지 질병이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개 알러지가 있다 그러면 요 4가지 질병 중에 어떤 걸로도 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한 가지 알레르기 질환만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친구가 천식기도 좀 겹쳐 있는 경우도 많고 어릴 때 기관지가 좀 약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 편입니다. 그럼 알레르기 비염도 있고 천식도 있는 친구들이 개와 같은 알러지 원인 항원을 찾아가지고 이걸 피해준다면 두 증상이 모두 다 잡을 수 있겠죠? 원장님,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도 지은 어머니께서 남겨주셨네요. 네네. 질문은 계속 배꼽을 파는 아이 괜찮은가요? 입니다. 아, 네. 배꼽을 파는 것은 아이에게 문제가 있기보다 단순한 습관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여져요. 어떤 애들은 코를 파고 어떤 애들은 귀를 만집니다. 또 성기를 만지는 아이들도 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좀 안 좋은 버릇들을 고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부모님에게 좀 필요한 것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배꼽을 파는 아기는 처음에 배꼽을 팠을 때 엄마 아빠가 아기 앞에서 걱정하는 눈빛을 확 보냈거나 아니면 이거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고 이렇게 못하게 강하게 제지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또 관심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애가 배꼽을 팔 때 이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게 야 배꼽 파면 안 돼 혼나 이게 아니라 배꼽을 파는 것을 언급을 아예 하지 말고 다른 뭐 장난감이나 놀이 같은 걸로 화제를 확 전환시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진료를 보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을 모아서 Q&A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미 많은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육아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셨겠지만 정말 배워야 할 게 끝이 없죠. 배운다고 또 배웠는데 왠지 부족한 것 같아서 종종 답답하기도 하실 거고요. 저도 두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 마음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가시는 길, 저 표진규 원장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우리 보호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추가로 궁금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자, 다음 영상에도 우리 아이와 부모님들을 위한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럼 지금까지 하나뿐인 내 아이를 위해 부모의 마음으로 진료를 하는 표진규 원장이었습니다. 안녕!